네, 오늘 이렇게 암참에서 좋은 이벤트를 개최해줘서 또 한국에 또 이미 투자한 활발하게 또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들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가 되면 어떻게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이 좀 더 힘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주로 규제와 그리고 또 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규제와 세제가 낮은 곳으로 돈과 기업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오늘 설명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내일 이제 사회 분야 토론인데 네.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가실지. 사회 분야야말로 거의 완전 열린 공간이라 가지고 무슨 질문이든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이고, 우선 이재명 후보가 침대 축구를 하다가 억지로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얻어맞은 게 지난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가드를 올리고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치열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재명 후보가 성정이 격한 분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중심의 토론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적절히 대응해 나가서 또 국민들에게 누가 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 기본주의 이런 걸 발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있습니다. 암참에서 혹시 이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물어주시면. 예, 우선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지금 넓게 펼쳐놓은 스펙트럼에 본인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거 말하고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선거 이겨보려고 뭐 중도보수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스스로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개인적인 부작용에 그쳐야지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부작용을 건드리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급해가지고 최근 막바지에 영입했다는 보수 인사들 이런 분들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철새적 행보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이재명 후보 본인도 며칠 보수해봤더니 못해먹겠더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10수일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신을, 얼마나 많은 우왕좌왕을 이재명 후보가 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암참에서도 이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결국 제약 분야라든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다는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규제 기준국가제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한국이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있는 규제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 수준을 구축해야 해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한국에 좋은 아이디어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한국의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영화를 놓고 봤을 때 스크린 쿼터라는 것이 있을 때 그렇게 국수주의적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한국의 영화나 컨텐츠 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개방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컨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져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은 답은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산업에서 우리가 K 컨텐츠의 성장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개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면은 개방 그리고 규제 완화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질문 더 있습니다. 네, 서울시도 이명수 기자인데 네. 어제 5시경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어떤 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했던 건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관련해 얘기도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얼미터 보면은 20대 지지율이 30% 이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20대는 5차 방에 대해서 추격 중이던데
그 예전에 주장하셨던 세대포 이론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게요? 다시? 세대포 이론. 저는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그때까지 젊은 세대 지지율이 나오지 않던 정당에서 구현한 전략이지 애초에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한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전략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젊은 세대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견실하다는 생각합니다. 어제 김규 씨하고 몇 분 정도 통화하셨어요? 전혀 뭐 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충이라도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 1분도 안 했다. 네. 제가 뭐 그걸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제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질문 아까 있으실까요? 여기 한참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를 중심으로 빅텐트 이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입장이 나를 중심으로 빅텐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단일화가 없다는 건지. 단일화 없고요. 유권자의 표심의 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동탄 모델이라는 것도 그 유권자의 표심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발생한 것처럼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정치공학적 협상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네, 뒤에 기자님. 네. 그동안 백골드는 단일화 안 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겠는데 5시 기자회견 하실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용은 그때 아마 5시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뭐 지금 5시 기자회견 예고하고 미리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더 있으실까요? 블룸버그입니다. 최근에 외신 대변인 영입하셨습니다. 이제 물리학 박사 출신 하시는 네. 이제 옥스퍼드 예. 연구원이신데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좀 박사 출신 영입하게 된 계기하고 그리고 외신에 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 실제로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국내 정당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오는 외신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저희는 과학 기술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신 대변인으로 이공계 또 박사 출신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요. 외신에서 또 궁금한 점은 또 외신 대변인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어제 질문이- 어제 말고도 전화 자주 옵니까? 아니? 어제 처음이었어요? 네, 최근에 저는 경태기 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네. 뭐 상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네, 제가 다음 일정- 제가 뭐 굳이 의심살 만한 행동하겠습니까? 네, 다음 일정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